가시면 밑에 공업입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공업입지 찾으셨습니까? 네, 공업입지도 요새 최근에 시험 나옵니다. 나와서 이 공업입지에 대한 배버와 레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얘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공장을 입지시키려면 그냥입니까?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만들기만 해요? 내다 팔아요. 그럼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내가 수익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은 적어야 돼요? 수익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된다면 내 수익을 많으려면 내 공장 앞에 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적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많아야 돼요. 그럼 수요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서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공장을 하게 되면 물건을 그냥입니까? 옮길 때 수송비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학자예요. 배보하고 레시가 있어요. 그럼 배보는 그냥요, 요 최소 비용이에요. 비용. 찾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배보는 비용에다 동그라미 쳐줘요. 비용을 강조했어요. 그럼 비용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맨 밑에 가시면 레시 있어요. 레시. 자, 얘는 그런 거예요. 배보야.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느니, 그러면 우리 공장 앞에 그냥이야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많아야 돼요. 그럼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죠. 레시는 그냥입니까? 최대 수요 이론입니까? 수요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냐 수요냐 갖고 두 사람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야매로 갑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배번은 그냥이야 비용을 강조했어. 비용이야. 그럼 비용에 비입 들어갔지. 야매로 가는 거야. 비입 들어갔지. 그럼 레시에는 비입 들어갔어? 시옷 들어갔어? 시옷이니까 얘가 아니지. 그럼 비읍 들어가면 누구 찍어? 배보 찍으셔야 돼요. 맞죠? 근데 레시는 그냥이야 시옷이 들어갔어. 그럼 비용이야? 얘는 요거는 수요야. 수요를 강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우트라인 잡으시는 게 좋아요. 맞나? 그럼 이제 자 이렇게 배보 아니면 레시지? 그러면 비용을 강조한 학자는 누구야?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수요를 강조한 학자는 레시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먼저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걸로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비용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기업이 공장이 최적 입지는 최소 비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 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운송비는 비용이죠. 그 비용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가 되겠고, 노동비도 비용이죠. 최대다, 최소다, 최소. 집적이라는 건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적력을 얘기하는데, 요건 비용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에요. 그럼 최소다, 최대다. 최대로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운송비지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공장끼리 모여있을수록 유리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건설에 다닐 때는 아파트형 공장에다가 지금 지식사업센터로 바뀌었어요. 공장끼리 그냥이야 모여있어. 모여있으면서 서로 어떻습니까? 지식사업센터 가면 아파트형 공장처럼 엘리베이터 같은 게 화물차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모이면 그냥이야 이익이 생겨. 이익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다시 할게. 비용은 어떻게 돼? 적어야 되지? 노동비도 적어야 되지? 근데 직접 이익은 어떻게 돼? 커야 되잖아요. 클 때자. 아시겠죠? 이렇게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비를 강조했어? 운송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등 비용선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 운송비 지점에서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장이 있다. 그럼 나갈수록 됩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10원 들어가고 여기 20원 들어갈 수 있죠? 이걸 따라서 등 비용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최소 운송비 지점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마다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안 하시고 그냥 요건 보시고 나중에 제가 요거를 요약집으로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안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체크하는 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배버 한번 가볼게요. 배버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은, 배버는, 자, 자,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이론의 전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것만 잡으세요. 그럼 이론의 전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3번인 별표 땡이야. 자, 아까 제가
수송비, 임금, 집정력이 이익이거든요. 찾았죠?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죠? 수송비예요. 그 다음에 4번에다 연결. 두 번째 줄. 그럼 최소 수송비는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노동비도 최소였잖아요. 직접 이익은요.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좀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레시라는 학자 있나요? 레시는, 볼게요. 레시는 그냥요, 수요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수요 들어가니까. 그러면 수요가 많으려면 그냥입니까? 앞으로 시장이 확대돼야 됩니까? 확대되는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가요? 시장 중심주의, 이윤 극대화 가는 곳에 가라는 거죠. 레이스는 최대 수요량을 주장해서,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내가 아끼는 건데, 그냥 요거는 들어보세요. 이건 아직까지 감정평가는 안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레이스는 비용입니까? 수송비입니까? 노동비입니까? 이건 수요입니까? 수요에서만 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노동비나 이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게 불균등이 아니라 원자재가 다 동일한 균등인데,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 하고, 그럼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요 수요가 중요합니까? 수요. 그럼 자, 얘랑을 내가 요약집에다 낼 거니까 보세요. 자, 배번은 그냥이야? 비용이야? 어떻게 됐지? 비입 들어갔으니까. 근데 제일 강조한 게 무슨 비다? 수송비를 강조해요. 맞죠? 자, 레이시는 그냥입니까? 수요입니까? 시옷이잖아요. 그럼 수요를 강조하고 이윤 쪽이 많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레시 있어요, 레시? 레시는 의에 보시면 그냥이야, 얘는 무조건 수요야, 수요. 그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요를 최대하는 지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윤 극대화. 그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요거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0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데 207페이지. 제가 여러분들은 또 특별한 분들이니까 아까 제가 요거 3번 지문 기억하시죠? 자, 요거를 지금 이 분이 이거 쓰신 분이 피용주 씨라고 강의는 안 하시는 분인데 감정평가 문제를 많이 다뤄놓더라고요. 그럼 얘는 수송비나 아니면 이 재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불균등이 아니라 다 똑같다는 입장이 있는 거죠. 원자재가 불균등입니까? 균등입니까? 균등이에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206페이지 가시면 기출이 있어요. 좌측에 맨 위에 찾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별표 3개 치세요. 이 레시가 옳은 지문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틀린 지문은 나왔다. 옳은 지문은 나왔다. 옳은 지문은 나왔어요. 만약에 얘네들이 제가 간략하게 본다면 그러니까 허프의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론을 낸다면 레시를 틀리게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연기 천기두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요거 노란 색깔 아까 기억나십니까? 그럼 원자재가 불균등이다, 균등이다. 균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찾았죠? 얘는 원자재나 이 제품이나 상관없이 그냥 수요만 만드는, 원자재라는 건 내가 만드는 자재잖아요. 그게 필요 없고 동일한 상태에서 수요만 보는 거죠. 찾았죠? 그러면 레시의 최대 수요는까지 맞아요. 그죠? 근데 원자재는 불균등이다, 균등이다. 원자재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원자재가 다 균등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요만 갖고 따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체크하셨어요? 이거 내년에 나오면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청기두서요, 청기두서. 공인중개사 강사들 이게 안 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분위기는 안 좋아.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레시가 수요 이런 건 아시겠죠? 근데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요거를 낼 가능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특강 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내년에 아마 반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조심스러운 게 이게 올해가 지금 33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잠시 쉬었다가 내년에 이제 싹 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물건을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까? 그냥 수요입니까? 수요기 때문에 내가 자재를 뭘 쓰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원자재가 불균등이다, 균등이다? 균등. 요것만 좀 가져가시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 평일날 하는 일반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마 지금쯤은 시장 쪽 들어갔나요?
어디쯤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갔냐는 걸 알고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셨나요? 혹시? 꼭 책을 펴주셔야 되나요? 어디까지 갔어요? 거미집까지 갔나요? 시장 들어갔죠? 아, 거미집은 아직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수용구까지요? 그 탈레서까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좀 지금 좀 더 나가고 있네요, 지금, 그죠? 왜냐면 이게 교수님 한번 터치를 하셨으면 제가 조금만 터치하면 되는 건데, 이거 처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저를 보시면은 탄력성까지 나갔다고 하시면은 제가 탄력성을 다시 강의하면 좀 이중으로 조금 더 알아드시는 거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이거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빨리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좀 쉬었다 갈 때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다음 시간에 할 요게 좀 골 때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아직은 안 떴지만 요건 비슷한 게 떴거든요.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머릿속에 두셔보세요. 자, 일단은 그냥입니까? 공업이 공장입니까? 공장이에요. 맞아요? 그럼 공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물건을 팔 때 그냥입니까? 이 만들 때 원료가 들어갑니까? 원료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다음에 이제 제가 예고편인데 그러면은 원료가 생산되는 산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소비자가. 그러면은 중간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 그러면 배버 입장은요. 비용을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 비용이에요. 그죠? 비용 강조했기 때문에 그럼 이 원료를 여기까지 그냥입니까?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 원료에 대한 수송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면 그냥입니까? 제품을 여기다가 팔아야 됩니까? 그럼 제품에 수송비가 들어가요. 맞죠? 근데 수송비만 들어갑니까?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수송비용과 인건비용은 그냥요 비용이에요. 그럼 최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집적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공장끼리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적 이익이라는 자체는 이익이잖아요. 최소다, 최대다. 최대 들어가는 데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와 거리가 무게는 적고 거리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를 강조했죠? 운송비예요. 둔비용손이라는 것은 나가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외신은요, 그냥입니까? 수요를 강조했습니까? 수요를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내가 비용을 줄이더라도 이걸 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넘겨보세요. 21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10페이지 가시면 왜냐하면 요 다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끊는 겁니다. 210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을까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배번은 공업주에는 틀린 것은 그냥 1번은 그냥 생산을 합리적 경쟁이라는 것은 그냥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그냥이요. 배번은 비용이에요. 그럼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의 최적 입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3번에 가시면 기업의 입지 요인은 자, 뭐하고 뭐래요? 수송비하고 인건비하고 직접 이익이란을 제시한 거죠. 찾았죠? 이 중에서 가장 강조한 건 뭐죠? 수송비예요.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근데 아까 밑에 5번에 등비용선 아십니까? 등비용선은 어떻게 돼요?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기업이 바꿀 때마다 추가적으로 수송비가 부담한 걸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게 등비용선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볼게요. 자, 이 순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갑니다.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이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죠?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수송비가 나와야 돼요. 보고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수송비 다음에 원래 노동비를 무슨 비라고 했어요? 인건비. 그 다음에 무슨 이익? 집적이익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요. 그죠? 순서는 맞나요? 맞죠? 순서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수송비는 그냥요 수송비예요. 비용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비용은 최소, 최대. 최소, 적게 가야 되는 거죠. 인건비도 비용이죠. 그럼 얘도 최소, 최대. 최소로 가야 되고, 아까 직접 이익은 뭐다? 최대로 가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각 수는 맞는데, 순서는 맞죠? 근데 각 요인이 다 최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순서를 바꿔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 처음에 무슨 비 나오고? 수송비.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직접이익이라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자기 비용을 아끼려고 자기는 딴 데에서 얹혀 살고 지 집을 월세를 줘요. 그래서 어디에다 얹혀 사냐면, 따르세요. 수인의 집에 산다. 어느 집에 산다? 수인의 집에 산다. 찾았죠? 그죠? 수인집 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를 강조했어요? 수송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 수송비와 운송비와 인건비는 최소, 최대. 최소. 직접이익은요. 최대 순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경향의 예제 문제 4번이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요 정도로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좀 어렵게 뜨는 게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09로 가시면 거기에 메뉴에 보시면은 209에 보시면은 박스 있네.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좀 어렵게 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료로 갈지 시장으로 갈지를 가라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을 때리게 되면 자 들어볼게요. 이건 좀 예고편 때리고 가볼게요. 자 만약에 그린 김에 원료 산지가 있고 그러니까 원료지는 원료가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시장은 소비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그런 건 잘해봐요. 그럼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료 산지에 입지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 가는 게 낫다? 원료지에 가는 게 낫다? 원료지로 가서 입지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지로 간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맥주는 이제 빈병이 원료인데 여기에 물과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보리도 원료지만 자 보리가 돌보다 그냥입니까? 보리는 좀 가볍습니까? 가벼우면 시장지에 좀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료 무게가 무겁다. 원료 소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간다? 원료지로 가시는 거죠. 원료가 무거우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체적으로 맥주라는 자체는 빈병은 원료고요. 이따 다시 또 갈 거지만 빈병은 원료고 자 여기와 물과 공기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물과 공기 채우시면 요 원료가 무거워요. 요 제품이 무거워요. 그러면 청량음료 맥주 같은 경우는 시장지를 있는 게 낫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지만 원료가 무겁다. 그럼 어느 지로 가셔야 돼요? 원료 쪽으로 가시는 게 좋죠. 맞죠? 근데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시장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편 원료라는 게 물과 공기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청량음료나 맥주는 그냥입니까? 이 병은 원료지만 거기다가 채워서 청량음료나 맥주를 만들게 되면 제품이 무겁게 되거든요.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의 소비자 쪽으로 가자는 거죠. 여기 가시겠죠? 요거는 조금 제가 좀만 쉬었다가 천천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십시오.